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과거 도박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준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우리는 결혼 전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데이트 시절부터 비밀은 없었지만 남친은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모르게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살갑지 않게 지내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남친은 그제서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정이 있어 떨어져 지냈고 아버지께서 홀로 키워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아버지께서 그래도 결혼식인데 혼주석에 어머니를 앉혀야지 않겠냐 부탁하시어 고민 끝에 앉히기로 결정했는데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어머니니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전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뵐 생각에 떨려서 잠도 설쳤습니다. 그렇게 남친의 어머님을 뵈었고 처음 본 저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친이 차를 빼러 간 사이 어머님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며느리는 나도 처음이라서 내가 어떻게 챙겨줄지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서로 노력하며 잘 지내봐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에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어머님은 생각보다 자주 연락을 하시고 시시콜콜 결혼 준비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가뜩이나 준비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은데 하나하나 보고 하라는 식의 어머니 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신혼집은 어디니? 혼수는 뭐 해오니? 물어보시며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으로 연락이 왔고 남친과 떨어져 산 세월이 있어 지금이라도 자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나갔지만 잦은 만남에 힘이 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는 딸이 없어 저를 딸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하자고 하시는 거죠.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하는 전화를 요구하셔서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 서운하다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좋은 날을 앞두고 분란을 만들기 싫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화를 자주 드렸죠. 어머님은 좋아하셨고 결혼 당일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으로 꾀를 볶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있다며 저에게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며느리에게 말씀하실까 싶어 빌려드렸고 돈을 갚기로 한 일주일 뒤 바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또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며 2주 안에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적금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여윳돈이 있어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준다고 하신 날이 되어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미안하다며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는데 하시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도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너무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현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줄 수 있니? 하시는 거죠. 현금 서비스는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지만 이자도 세고 신용도에 문제도 있는 걸 잘 알고 있어 죄송하다고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하겠니? 이자도 준다잖아.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좀 해줄 것이지 그거 하나 못 해줘?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화내는 모습에 당황했고 말씀하신 2천만 원은 작은 돈도 아니기에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다급하게 너는 2천만 원도 융통 못하면서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예단을 받았니? 뭘 받았니? 하시며 저에게 이상한 이론을 펼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내가 왜 아들한테 직접 연락 안 하고 너한테 했겠니? 생각 좀 해봐라. 됐다 끊어라.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걱정돼요. 2천만 원은 아니지만 융통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인 1,000만 원을 어머님 계좌에 넣어드린 후 이게 최선이에요. 카톡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바로 확인하시더니 아유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고맙다. 이자도 두둑히 쳐줄게. 답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돈을 갚는다던 날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 제 전화를 피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 혼자 끙끙거리니 남편은 무슨 일이 있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이 그동안 빌려가신 돈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하지 그랬어 하는 거죠. 남편은 이전에 시어머니와 왜 떨어져 살았는지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도박 현장에서 남자를 만나 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번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현금이며 돈이 되는 건 수시로 훔쳤고 그날 이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이모와는 평소 연락을 했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우리 아빠한테 도박에는 일절 손을 끄는 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다며 과거 본인의 행동에 후회하고 있다고 먼저 연락을 줘서 그 이후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설마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 빌려서 도박하려고 하겠어? 도박에는 손을 터셨을 거야. 오죽하면 며느리한테 따로 연락했겠어. 사정이 생기셔서 나한테 돈을 빌리셨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3주 뒤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찜찜해서 남편과 함께 나갔고 남편을 본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엄마, 설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하는 건 아니지? 물으니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고 남편은 어머님의 표정과 눈빛을 보자마자 예상했는지 예정 생각해서 엄마 대접해주려고 했더니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정신 차렸다고 울고불며 용서 구하던 게 얼마나 지났다고. 걔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딱이네. 나랑 이 사람 보기도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고도 엄마야? 감히 등쳐먹을 곳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사기를 쳐?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난 오늘부터 엄마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이제 나한테 엄마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 죽어서 장례식 치른다고 연락도 하지 마. 어차피 찾아가지도 않을 거니깐 하며 남편은 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니 빌려준 돈은 못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포기하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제 손목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 그새를 못 참고 내 아들한테 다 일렀니? 내가 빌린 돈은 배로 불려주려고 했는데 너는 어째 기다릴 줄 모르니? 그리고 내가 분명 너 혼자 나오라고 했지. 왜 엄한 내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겨우 좋아진 우리 모자 사이를 망쳐놔 하며 대래 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만 큰 소리를 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나무인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아드님 말씀 못 들었어요? 당신 같은 엄마 이 세상에 없다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엄마 행세야. 바람이랑 도박 때문에 가족 버리고 집 나간 주제에 어디 고개를 들고 다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길을 쓴 내가 병신이지. 빌려간 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양심도 없네.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쪽팔리니깐 내 시어머니라고 말하고나 다니지 마.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내가 명색의 시어머니인데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너 가정교육을 어찌 받은 거니? 하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어차피 돈도 못 받을 판에 너 잘 걸렸다 생각이 들어 저도 똑같이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있는 힘껏 머리카락을 뜯어버렸죠. 먼저 나갔던 남편은 뒤따라오지 않는 저를 찾으러 다시 카페에 들어왔고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저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더니 놀라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말려 우리는 겨우 떨어졌고 남편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이 사람한테 손을 대. 고소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닥치고나 있어.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하고 저를 부축하며 끌고 나왔습니다. 아귀임 좋은 제 손에는 어머님의 머리카락이 2뭉치나 되었습니다. 어찌나 고소하던지 돈은 잃었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 돈으로 며느리 등이나 처먹는 시어머님이 없는 셈치니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 아줌마가 연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처신을 잘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계절이 여러 차례 바뀐 뒤 이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인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도박에는 손 털었다는 어머님은 또다시 도박을 하다 결국 인생 망치고 현재는 교도소에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모, 엄마는 내 마음에서 죽었어.
나한테 그 여자 안부 따위 이야기하려면 연락하지도 마.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자랑 엮으려고 하면 이모와도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도 마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도박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끊지 못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